오늘은 병렬성과 비동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컴알못 이야기. 그동안 알머신의 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알머신은 여전히 사원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신입교육 중에 병렬성과 비동기성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전 부장님은 신입교육 중 일과 삶의 균형 찾기 강의를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부장님 개그를 해서 신입 중 2명을 퇴사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상사분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 알모 씨에게 친절하고 쉬운 컴퓨터 강의를 많이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알모 씨는 본인도 신입들에게 재밌고 쉬운 강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강의는 원격으로 진행되었고 이제 알모 씨 차례인 병렬성과 비동기성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병렬성과 비동기성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병렬성에 대해 알아볼까? 병렬성 하면 항상 동시성이랑 비교를 하더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병렬성이란 실제로 2개 이상의 코어에서 동시에 여러 작업이 처리되는 것이죠. 여기서 코어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CPU에 내장된 처리 회로인데 명령어를 메모리에서 뽑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반도체 유닛이에요. 반면에 동시성은 여러 스레드를 빠르게 교차하면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치 그림자 분신술처럼요. 이렇게 여러 스레드를 와리가리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스크의 상태를 저장하고 다음 진행할 태스크의 상태를 값을 읽어 적용하는 것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정확해. 병렬성은 실제로 2개 이상의 코어에서 동시에 여러 작업이 처리되는 것이고 동시성은 같은 코어 안에서 여러 스레드를 왔다 갔다 빠르게 교차하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동시라고 느끼는 것이야. 한마디로 병렬성은 동시인 거고 동시성은 동시라고 느끼는 것이지. 병렬 처리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코어가 있어야 구현이 가능해. 아니 그럼 무조건 코어 개수와 스레드 개수가 같은 건가요? 코어 개수만큼만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는 거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작업 관리자를 보면 수백, 수천 개의 스레드가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스레드와 논리적인 스레드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지.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컴퓨터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줄게.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전에 기계어로 번역된다.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체다. 알겠지? 그럼 이제 물리적인 스레드가 뭔지부터 알아보자. 물리적인 스레드는 물리적인 코어를 논리적으로 쪼갠 논리적 코어야. 실제로는 코어가 2개밖에 없어서 스레드를 2개만 병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PU가 컴퓨터를 속여서 코어가 4개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지. 레스토랑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아까 말했던 진리 중에서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전에 기계어로 번역된다고 했지? 레스토랑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면 주문서를 작성해서 셰프한테 전달을 하잖아. 주방에서 주문서를 받은 셰프는 본인의 머릿속이든 레시피북이든 어딘가에서 그 음식에 맞는 레시피를 찾아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레시피는 뭘까? 바로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이야. 그럼 셰프는? 맞아, 코어야. 만약 컴퓨터에 1코어 2 물리적 스레드가 있다면 2팔 달린 셰프 1명이야. 만약 컴퓨터에 2코어 2 물리적 스레드가 있다면 2팔 달린 셰프 2. 그럼 만약 컴퓨터에 2코어 4 물리적 스레드가 있다면 4팔 달린 셰프 2. 이게 바로 하이퍼 스레딩 기술이야. 많이 들어봤지? 이 기술은 실제로 코어가 2개지만 4개라고 속일 수 있는 기술이야. 병렬 처리도 4개까지 가능하고. 셰프의 능력은 CPU의 능력이야. 셰프의 수가 많을수록 음식이 빨리 나오겠지? 그런데 셰프의 수를 정하는 건 사장님 마음이지.
사장님이 이윤을 별로 안 남기고 셰프를 늘릴 수도 있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에 인건비를 줄여서 셰프의 수를 줄여서 음식을 빨리 만들려고 책찍질할 수 있는 거고, 이렇듯 코어의 수도 CPU 제조사 마음이야. 논리적인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부에서 실행되는 세부적인 단위야. 소프트웨어 스레드들은 이렇게 각각 다른 하드웨어 스레드 내에서 돌아가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논리적인 스레드는 너네가 프로그램에서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야. 저번 시간에 말해줬듯이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일정량의 메모리를 점유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성 가능해. 하지만 병렬로 실행될 수 있는 개수는 코어 개수 곱하기 물리적 스레드 개수야. 나머지 스레드는 유유 상태로 남아있거나 셰프들이 빠르게 교차하면서 여러 요리들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비동기성에 대해 알아볼까? 비동기성 하면 항상 동기랑 비교를 하더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사람?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비동기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해야 할 일을 위임하고 기다리는 방식. 동기는 순차적으로 일을 끝내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 회사에서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일을 분배해놓고 팀장님은 보고만 받는 형식이 비동기성이라고 하면, 동기성은 팀장님이 한 사람씩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거지. 그 팀원이 일을 마치면 그제서야 다음 팀원에게 일을 맡겨. 지금까지 병렬성 대 동시성, 비동기성 대 동기성을 비교해봤어. 그럼 병렬성과 비동기성의 차이가 뭘까? 뭔가 둘 다 멀티태스킹 느낌이긴 한데, 사실 병렬성과 비동기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이해하기 어려워. 병렬성은 말 그대로 스레드나 프로세스에 작업이 2개 이상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고, 비동기성은 이전 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실행되는 것뿐이야. 싱글 스레드에서도 비동기로 동작할 수 있지. 부담이 크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해당 스레드가 능력이 아주 좋거나 맡겨야 할 일이 쉬운 일이라면 굳이 팀원 3명에게 일을 따로따로 가르치고 보고받아서 합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병렬성이 좋을 수도 있고 비동기성이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병렬성과 비동기성에 대해 알아봤어.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 궁금하지 않아? 웹을 예로 들어보자. Node.js, 아파치 등 웹 프레임워크들은 멀티 클라이언트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했어. 웹 서버의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을 처리한다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못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많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Node.js와 아파치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는지 알아보자. Node.js는 자바스크립트와 연관이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브라우저에서만 돌 수 있던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브라우저 밖으로 꺼내서 유저가 사용하게 해준 거야. 이로써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지. 아까 웹 프레임워크들이 멀티 클라이언트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잖아. Node.js는 싱글 스레드만으로 비동기 처리를 가능하게 했어. 바로 이 이벤트 루프 방식 덕분이지. 여기서 싱글 스레드는 이벤트 루프가 동작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멀티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하고 있어. 비동기로 동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여럿이 돌고 있다는 말이거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이벤트 루프가 요청을 이벤트 큐에 넣고, 들어와 있는 요청들을 이벤트 루프가 순차적으로 이 스레드 풀에게 있는 스레드들에게 작업을 할당해주고, 작업이 끝난 이벤트들을 감지해서 해당 콜백을 다시 이벤트 큐에 집어넣어. 계속 이렇게 이벤트 루프가 돌면서 비동기와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지. 아파치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관리하는 HTTP 웹 서버야. 구축이 쉽고 무료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웹 서버 중 하나지. 아파치는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 기반으로 요청하는데, 요청 하나당 스레드 하나가 처리하는 구조야.
하나의 스레드당 하나의 클라이언트라는 구조지. 1대1 방식. 그래서 클라이언트 동식 접속 개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사용자가 많으면 많은 스레드를 생성하고 메모리 및 CPU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지. 그럼 언제 Node.js를 써야 하고 언제 아파치를 사용해야 할까? Node.js는 싱글 스레드로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개수에 제한이 없고 오버헤드도 적어. 단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태스크들 중 하나라도 CPU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게 있으면 전체가 느려져. 그래서 많은 양의 트래픽이나 가볍고 빠르게 끝나는 작업을 다룰 때 적합해. 아파치는 요청마다 스레드 혹은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하는데 자원은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많은 양의 트래픽을 감당하긴 어려워. 하지만 옛날부터 개발된 만큼 기능이 많고 강력한 커뮤니티로 인한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한테 적합하지. 아파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안정성도 다른 웹서버에 비해 높은 편인데 방대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어서 디버깅하기도 쉽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유리해. 앞에서 설명했던 병렬성, 비동기성을 모르고 웹 프레임워크들의 특징을 들었다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랐겠지? 웹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이썬의 멀티스레딩을 방해하는 길, 셀러리 등 병렬성과 비동기성을 이해해야만 프로그래밍 언어와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구. 강의 후반으로 갈수록 알못이 혼자 떠들었지만 신입들에게 쉽고 재밌는 강의를 해줬다는 생각에 알못이는 뿌듯해했답니다. 알못이 이야기 끝.